네, 임용수험생이신 예비교사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도에 임용이 된 영어교사 박석경이라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공부 방법을 몇 가지 한번 올려보려고 해요. 저는 초수는 완전히 망했고요. 재수를 해서 합격을 한 케이스인데요. 재수를 시작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임용시험의 모든 내용을 100% 암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수를 하면서 너무나 당연한 사실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시간은 1년으로 한정되어 있다. 우리가 2년, 3년, 4년, 5년 생각하고 임용시험 준비하는 사람 없잖아요? 1년간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내용을 100% 암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저도 공부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부분을 더욱 암기해야만 합격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드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강사도 아닌데 수험생이 중요한 부분이 뭐고 중요한 부분이 아닌지를 어떻게 파악할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문제표시 공부법, 거꾸로 공부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방법에서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이 공부법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이미 불합격을 피하는 법이라는 최규호 변호사님의 유명한 책에도 나오고, 그리고 아침에 눈 공부법, 아공법이라고 해서 공무원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방법인데, 임용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길 보시면 제가 문제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뭐에 대해서요? 수행평가의 단점과 이를 위한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이죠.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면 얼마나 다른 문제집들에서 출제가 되었는지 또는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되었는지를 표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5급 기출, 행정고시에 기출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가 지워놨는데 학원 문제들, 학원 또는 아니면은 문제집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에다가. 자, 여기 보니까 몇 개가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거의 한 10개 가까이가 출제가 이미 되었네요. 제가 본 책들에서 말이죠. 그러면 이 정도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들은 당장 나오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A급 주제라는 것이죠. 이런 주제들은 내용을 완전히 이해를 해야 되고 모든 내용을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시를 볼까요? 백의 인지치료라는 것이죠. 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책들에서 또는 자료들 모의고사에서 3번 정도 언급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정도의 문제들은 저는 B급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용을 완전히 이해는 해야 하는데 키워드만큼은 확실히 암기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내용을 빼곡하게 암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A급 주제에 시간을 더 많이 쏟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녀석들도 출제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변별력을 위해서. 그래서 키워드만큼은 확실하게 암기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자, 세 번째 예시를 볼게요. 내일의 경험의 원추라는 게 있죠. 보시면은 출제가 된 게 지금 노란색 보세요. 한 번밖에 없죠. 그렇다는 것은 이것은 대부분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런 녀석들은 C급 주제인 것이죠. 암기에 거의 시간을 투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용을 완전히 이해만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고요.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키워드 몇 개만 암기해서 들어가세요. 문제표시 공부법의 구체적인 팁을 좀 더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기본서를 2회 정도 빠르게 읽어서 큰 줄기를 파악해 보세요. 이것 하는데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리죠. 아직은 문제를 보거나 서브노트를 만들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2단계에서는 이제 기출문제집이랑 시중문제집을 펴고요. 정답 해설을 보면서 빠르게 문제를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이거 하는데 빠르면 2주 정도 걸리고요. 조금 시간이 걸리면 꼼꼼히 하면 한 달 정도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우리는 문제를 빠르게 표시를 하는 것이지 문제를 꼼꼼히 보면서 공부를 하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표시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밑에 예시를 보여드렸죠. 18A2라고 나와 있는 것은 18년도 기출문제고요. A형 2번에 나왔다는 뜻이에요. 기출문제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옆에 9, 박실, 20 이렇게 나와 있죠. 2019년도 책에 나온 문제고 박석경 강사가 실전 모의고사 20회 문제에서 출제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창의적으로 하셔도 돼요. 3단계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기본서를 펴고요. A, B, C급으로 힘을 다르게 쏟으면서 암기를 하시면 돼요. 문제도 천천히 다시 풀어보는 것이죠. 여기부터가 실제로 본격적인 공부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서브노트도 반드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키워드를 파악하고 그 중심으로 서브노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곁가지를 쓰지 않게 됩니다. 문제를 풀면서요. 이것까지 다 하게 되면 새로운 문제집을 추가하면서 2, 3단계를 무한 반복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공부하지 않은 곳에서 나올까봐 불안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표시 공부법은 심리적으로 훨씬 덜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중요한 곳을 내가 다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보통 우리 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기본, 심화, 특강, 파이널 이렇게 들으면서 파이널쯤에 가서야 강사분들이 중요한 것, 올해 나올 만한 것을 찝어주죠. 근데 문제표시 공부법을 하신 분들은 이미 한 3, 4월부터 가장 중요한 걸 자기가 알고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불안함이 훨씬 덜해요. 시험에도 보면 70%에서 80% 정도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제들에서 출제가 돼요. 20%에서 30% 정도가 사람들이 다들 잘 모르는 부분에서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그 7, 80%가 되는 중요한 부분들, 자주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답을 제대로 쓸 수가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문제표시 공부법이 훨씬 덜 불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시험에 나올 주제들은 A급, B급, C급으로 중요도가 분명 다름에도 시중 참고서에는 이것들이 거의 표시되어 있지가 않아요. 어떤 내용은 저자도 잘 몰라서 이해하기 어렵게 서술되어 있거나 틀리게 쓴 경우도 매우 많아요. 그래서 다른 책을 크로스 체크하면서 서브노트를 만들어야 돼요. 특히 교육학이 이게 엄청 심해요. 대부분의 우리 수험생들은 한 사람의 책 또는 한 명의 강의만 듣게 되기 때문에 틀리게 쓴 부분도 틀린 대로 그대로 암기를 해야 돼요.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수험생들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출제될 확률도 낮은 C급 주제를 붙들면서 시간을 낭비하게 돼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게시판 같은 곳에 들어가서 어떠어떠한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가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출제될 확률도 낮은 그런 주제들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많이 뺏겨요. 결국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받아보고 나서야 결국 나올 것이 나왔구나 하는 탄식과 함께 A급 주제조차 제대로 서술하지 못하고 내년을 기약하게 되는 것이죠. 초수 때 저 역시 이러한 전철을 밟았기 때문에 점수가 매우 낮았습니다. 그런데 문제표시 공부법을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초수 때 제가 6월 전국 모의고사 100분위가 40%였습니다. 9월에 전국 모의고사가 100분위가 50%였습니다. 그런데 재수할 때 성적이 어떻게 됐냐면요. 6월 전국 모의고사 100분위가 95%가 되었습니다. 7월에는 전국 모의고사 100분위가 98%가 됐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보통 임용시험 경쟁률이 20대 1, 30대 1이라고 하잖아요. 25대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00명 중에 4명만 합격을 하는 거잖아요. 100분위가 적어도 95% 이상이 나와줘야지만 내가 좀 합격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안정권에 들어가게 된다는 뜻이죠. 제가 처음에 초수 때 40%, 50% 나왔을 때 눈물 났어요, 정말. 눈물이 찔끔 흘렸습니다. 그런데 재수 때 이렇게 점수가 갑자기 올라가고 나서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결국에는 합격을 할 수가 있었죠. 아직 남아있었네요. 100분위가 여기 보시면 98%라고 나오죠. 자,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 하루하루 묵묵히 버티는 임용수험생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